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남돈 디자인과장입니다. 조성근 세정과장입니다. 사상돈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임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원필 문화예술의 관장입니다. 조한원 영상정보사업소 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비전과 전략,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위로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 3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260일간 추진하는 이번 연구 용역은 우리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3월 24일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서별 공무원 사전조사,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 권역별 사전조사, 시민의식 설문조사, 1차 중간 보고에 시의회 간담회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0월 초에는 시민 토론회와 10월 중순 2차 중간 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보고회 전까지 경기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현 가능하고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장기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일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기완료되었으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중기와 장기 추진 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선6기 임기인 2018년까지 70%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평택형 정보 3.0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행자부 주간 정보 3.0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정의 성과에 이어 2016년도에도 우리 10대 중점 사업의 하나로 선정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는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을 우리 시에 알맞게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의 3대 전략에 맞춰서 선도 과제 및 역정 과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전략적인 시정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의 기획, 조적, 기능력 활성화를 통해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10대 중점 사업 추진 정책 실명제 운영과 핵심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중점 추진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협업 행정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과별 협업과제 부서 회의를 거쳐 우선 8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협업 행정 소통 강화를 위하여 협업 포인트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업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협업 행정에 대한 사례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협업 행정의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와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사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한 의원 간담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도의원 간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정 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공식적 간담회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더욱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2017년도 전략적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서는 주요 중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위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연초부터 정부의 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 발 앞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 참여예산전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평가체계 구축과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올해는 고객 만족 및 시정 방침 달성을 위한 합리적 목표 설정과 창의적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정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 평가를 위하여 직원교육, 향상대책 보고회 개최, 지역별 책임과제 운영 및 실적, 향상 방안 1:1 컨설팅 등의 철저한 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 생활규제 64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건축 분야에 대한 도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장기 발전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서 운영하는 현장 신문고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민원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노력을 위해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청년과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을 지난해 1호점에 이어 금년 5월에는 2호점을 개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평균적으로 170여 건의 소송 및 행정 심판이 접수되고 있는 시점으로 2016년 7월 말 현재 1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행정 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423건의 법률 자문 지원과 공무원의 법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13일 법제처 강사를 초빙 180명을 대상으로 소송 및 법제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법규를 정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70건의 자치 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소관위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취약 및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원평동 5통, 6통 및 포수무, 도곡, 육리 2개소의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취약지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위험 및 불안감을 차단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민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총 12회 1,9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 부분에서
82에서 95% 공감하였고, 향후 교육의 필요성에서도 81에서 91%가 응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 관련 기준 설정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각종 도시 현안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의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비전과 도시 현안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조형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94개소의 상징 및 환경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공공조형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형물의 관리 부서를 지정,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는 물론 금년부터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우리시 이미지 및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이 국도 1호선의 조형물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관문인 진이면 갈곤일원에 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안서 입찰 공고를 통해 4개업체가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택 비상을 컨셉으로 한 조형물을 선정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널리 알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 완공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가 소관위로 신성장 경제도시의 기반 지방 세입 확충 등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등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전망액은 지역개발 성과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8,304억 원 대비 371억 원이 증가한 8,675억 원으로 이중 시세가 3,615억 원, 세액 수입이 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도 지역개발 성과에 따라 부가다름 및 세액 증가가 예상되는 바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각적인 납세 홍보로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7월 말 현재 지방세 2월 체납액 361억 원 중 149억 원과 세외 수입 576억 원 중 130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동산 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5 회계년도 결산 결과 경기도 내 시군 지방세 체납 정리 분야 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시책으로 기존의 수동적인 체납 차량 시스템을 CCTV와 연계한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세 통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 문해 관광가 소관위로 문해 관광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평택 시민의 문화예술 향후 기반 마련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은 올해 초 기자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조사 통과를 위하여 문체부 등 다각적 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조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은 운영조례, 제정 및 유스탁 협약 체계를 통해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박물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한 결과 지속적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정 쇼핑몰 예술인 광장과 웃다리 문화촌도 금년 완료를 목표로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상징 조형물 설치 등 송탄 관광 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악 및 민요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분야별 공연을 추진해 왔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발굴 및 활용 등 유형문화재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 국내외 초청 공연 및 교류 행사 등 시민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무형문화재 육선 지원 및 활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행성 객사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체험과 원균 장문로 및 국가 지정 문화재 등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으로 문화재 관광 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푸뉴런 시민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논의되어 왔던 축제 정치성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 개발 등 브랜드화를 통하여 성공적 축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수리터 등 관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경기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등 분야별 관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 소리터 및 팽성예술창작공원, 지영이 콘텐츠 등 문화관광 콘텐츠 적극적인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테마별 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 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향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평택의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문화유통 및 관광업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사벌 등 신도시 지역의 게임 및 노래 연습장, 관광호텔 등의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야영장 및 미등록 시설을 등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 개편 완료된 홈페이지는 접속률이 16년 7월 말 현재 15년 동월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현을 위해 외국인이 홈페이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및 체육 행사 등 11건을 다국어로 제공하였으며 대기 오염 정보, 실종 가족 찾기 등 17건의 신규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단위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말에는 2017년도 홈페이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 보안 활동으로 정보 보호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를 함께 추진하였고 공무원 687명, 유지보수업체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홈페이지의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요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도청 탐지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지역 거점 정보화 교육장을 중심으로 시민 482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법률적 손해와 피해에 대비하고 노후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의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개인정보 흐름과 침해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고 연한지는 PC 280대를 교체하고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필요 부서에 보급하였으며 2016년도에 도입된 인터넷 방송국 서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 시스템 정보화 사업 등 정보자원을 통합관리 시스템의 등록 관리, 품질 검토, 성숙도 측정을 바탕으로 정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공간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구축한 공간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였고 2016년도에 촬영된 항공 사진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효율적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거점 수거지, 상수도 수확 관리 등 위치 정보 연계 관리 대장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호 관광지 등 14곳을 360도 파노라마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학원 소관위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7월 31일 기준으로 422건의 공연 및 행사가 치러져 총 11만 2천여 명의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작년 175회 임시회 현장 답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남부 북부 문예회관 음향 설비 개선을 위한 대공연장 음향 설비를 교체하였으며 냉동기, 냉각수, 배관, 교체 공사, 무대 기계 보수 공사 및 무대 배관 배선 공사 등 공연장으로서의 기능 개선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재보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무대 시설, 냉난방, 소방시설 등의 정기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연장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및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북부 및 서부의 음향 설비 개선 및 무대 기계 보수 공사의 일정으로 대관 실적이 좀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좀 북부 및 서부 문예회관의 대관 활성화 및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 다음은 그 영상정보사업소 소관위로 첫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116개소 설치하였고 어린이 안전 및 일반 방범 CCTV 설치를 위하여 대상지 선정,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강력범죄 1건, 수배 차량 235건 등 총 291건의 관제 실적을 거두었으며 경찰 수사용 CCTV 영상정보 212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민안전 체험을 위한 견학교실을 운영하여 30일에 543명이 참여했으며 향후에는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유비 서비스 발굴, 도시 서비스 분야 및 연계 제공 및 운영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사벌 지구내 UCT 시설물 구축을 위한 LH와 협의하여 방범 19개소와 폴대 바닥 커버 등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공공지역 안전감시 CCTV 265대와
운영장비 일체를 인수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 이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 의원님. 권영환입니다. 4페이지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범위가 어느 범위예요? 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그 특정한 것보다는 그 시정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적극 반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 수렴 반영을 하고요.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10월 12일 날에는 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그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사안을 시민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중장기 발전인데 그런 것들이 부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5년 단위로 또 도시계획 계획 수립을 또 해줘. 예, 도시 기본 계획은 예, 5년 단위로 별도로 이 계획과는 별도로 예,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죠. 네. 근데 그게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서 부합되는 5년 단위 계획이나 10년 단위 계획도 같이 여기서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계획이 같이 서줘야 된다 이거지. 예. 그리고 서로 따르고 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도 따로,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 따로 각자 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계획부서에서는 그걸 요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나로 가야지, 목표가 하나로 가야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그래서 그 연구기관끼리 같이 그 미팅도 하고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목표도 그렇게 세우고 계획부서는 2페이지에 민선 6기 시민과 약속 사업 추진 전략적 추진했는데 전국적으로 62.28%였는데 우리 평택시는 70% 이행 완료 목표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70%가 목표 이행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소소한 거 뭐 가로등 설치 뭐 이런 거 목표 완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공약 사업이 뭐 단기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또 장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완료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민선 5기라든지 민선 6기라든지 이런 걸쳐가는 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선 5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완료율이 65.28%인데 저희는 그 70% 정도 이행한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등급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이제 그 2018년도 완료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네. 근데 추진 중에 사실상 이게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 완료됐습니다. 봐요. 근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평택한 관광단지라든가 뭐 브레인시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것들은 큰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행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이걸 하나로 다 몰아서 추진이 계획이 있었으면은 올해 다시 다른 추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 계획을 마무리 질 수 있는 목표를 선정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내놓고 또 딴 거 내놓고 뭐 내면 또뭐 성모가 있다고 뭐 다른 거에 뭐 제시해서 내놓고 이러면 이런 것들 추진 목표 이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기존에 돼 있던 거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도 성과물이다 이거지. 네, 네, 맞습니다. 네, 다른 거 하는 건 없고요. 네, 85개 그 사업 그것만 가지고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전자에 해놨다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새롭게 개발해서 내놓는 거 우선 적극 반영하고 그러면은 그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평택시 발전하는 데는 그런 것들은 저해 요소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추진하던 게 완료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의회와의 상생 협력 체계 구축, 국도비 확보, 정책 간담회 협의, 국도시의원, 우리 국도시의원들 한번 일정 잡아서 추진한 적 있어요? 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별도 이렇게는 했는데 그 시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정 업무적으로 하는 거죠, 업무적으로. 예, 그냥 예? 우리 시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국도비 내려주십사 하고 그 요청하는 그거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현안 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건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내보세요. 네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국도시의원들과 함께 한번 할 의향은 있는 거죠. 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이게 이제 같이 맞추기가 이게 쉽지 않아 가지고요. 하여튼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은 국회의원한테 요구할 사항, 뭐 도의원한테 요구할 사항 시는 뭐 잘 알겠죠. 시의원과 같이 해야 시의원들이 같이 접하고 있는 거는 시민과 접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밑에 하부서부터 끌어들여서 같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 소리를 들어야 그 소리를 듣고 추진을 해주고 또 예산을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책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37페이지까지인가요? 디자인과의 16페이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으로 해서 원평동하고 호수역에 지정이 됐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지역이 올 초에 그 경기도에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 신청에서 탈락이 돼갖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서요. 자체적으로 추진했는데 원평동은 얼마가 되는? 그 양쪽 합쳐서 지금 계획은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도 공모하면은 1억 5천이 더 오나요? 도에서 네, 공모해서 되면. 하게 되면 한 4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네. 그게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탈락된 이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역 안배 차원에서 좀 그런 게 다른 있었고, 시군 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또 공모해서 저기 됐죠. 예, 행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 2억 5천이라도 지금 현재 추진했는데 지금 뭐 주민 커뮤니케이션에서 업체가 선정됐나요? 예,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그 업체 선정을 했는데요. 네. 2번 정도, 2번에 잘 됐어요? 돼갖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최종적으로 최근에 선정이 돼서 지난 19일 날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9월 20일 날하고 21일 날 그 주민 선정회를 저희가 어디서 주민 설명이 어디서 했지? 지난주에 그 권평동사무소에 21일 날 그 주민들 요구사항 같은 것도 반영이 되겠죠? 예, 그 건의사항 어제 들어온 거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연구 용역 지금 하고 그게 그쪽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낙후돼서 뭐 도시개발도 지금 빌라촌이라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빌라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무슨 사고가 나요?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예? 소통도 안 되고 주민과의 그 저기도 안 되는 사안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안전에 유예도로 좀 잘 협의해서 잘 해주시.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날 참 마침 나왔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네. 예.
그 주민들 소리가 예. 그 현장의 소리라 생각하고 예. 그걸 꼭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관련 기준 설정 및 정책 연구 계획에서 추진 목표 고도 국제화지구 삼성전자, LG전자 대규모 사업 추진했는데 어떤 현안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시의 이제 도시계획이나 무슨 정책 개발에 대한 거를 사전에 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정책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요구해줄 사항도 있고 서로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여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저희가 이제 연구 검토를 해서 네. 도시계획 부서로 자문을 해주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문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시에 제시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자문 내용이 소로를 뭐 개설했는가 뭐 소로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좀 저기도 요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거 하나하나 그것도 여기서는 그 부서가 아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유치하게 되면은 다른 협력 부서하고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 시민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유치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하나도 안 쓰고 외부에서 다 쓴다. 이런 절차 같은 것도 그런 협력 부서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민이 몇 프로 좀 할 수 있게끔 같이 좀 협약 좀 해주셔야 되고 예? 요거에 좀 들어줄 거 아니에요. LG전자나 우리 시민들 우리 여기다 유치해놓고서는 세금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 창출도 같이 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서부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협약해달라는 부분이에요. 시장입니다. 또 질의하신 박한우 의원님. 네, 박한우 의원입니다.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35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또 한쪽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5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계획단도 이렇게 50명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법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정해지면 경기도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다시 확정이 되는 절차들이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40은 사실 이게 너무 장기간이라 요즘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인구 증가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인구 절벽이 올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2040의 그 장기 발전 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2035 도시 기본계획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확정되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서 2040 그 장기 구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2040 그 용역을 내부용으로만 하고 발표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자칫하면 2035와 2040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35 계획은 그 법정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 이거 2035 도시기본 계획은 법정 계획이고 저희 그 2040 장기발전 종합 계획은 그 비법정 계획으로서 어떤 그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 평택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그 계획입니다. 그 박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동시에 이제 두 계획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그 다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이제 그 보기 때문에
첫째는 각 연구하는 저희는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임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끼리 조율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격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전 제시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2040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그 상위 계획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데, 2040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이 민선 시대고, 대통령 계속 바뀌고, 도지사 바뀌고, 시장 바뀌고, 계속 바뀌는 시대에 20년 이상의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장 지금 현 시장님도 전 시장님이 하던 일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아니면 추진하던 걸 없애거나, 이런 접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무책임한, 그냥 비전을 제시했는데 내가 책임지고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계획이 이게 뜬구름으로 이거 지나가지 않도록 이제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국서별로 세부적인 사업을 반영을 하고 해서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해 주시는데, 또한 우리 평택시가 성장 속도가 타시 대비 엄청난 좀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또 장기적으로 그런 비전은 우리가 좀 이게 다 맞다고 보다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좀 보는 게 좀 어떤가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시장이 하면 3번 계속할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25년까지 장기 계획을 내놓겠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그래서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40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10월 시민 토론회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좀 멈출 필요가 있고, 멈춘 다음에 2035 도시 기본계획이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좀 반영하는 방안,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여기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을 하고 약 한 11년 동안 이렇게 특별한 계획 없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은 법정 계획이 아닌 비법정 계획으로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5 계획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도 보면 각 시군에서 계획한 내용들, 인구가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들 다 모아서 경기도에 모아놓으면 실제보다 2~3배 많은 인구가 올라오는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경기도에서 다시 또 조율을 해가지고 시군의 인구 배정을 다시 해주고, 또 도단위에서도 전국 광역지도가 또 중앙정부에 올리면 또 같은 상황이 되풀이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시군별로 인구 배정을 다시 해주고, 이것이 정해져야 도시 기본계획이나 장기 발전, 부상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연한 희망, 비전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이나 법률적 권한과 책임에서도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